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성TV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면서 네네. 신병 혹은 무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여러분 레지던트 알죠? 이 전공이 레지던트 3년차 때 일이에요. 3년차가 되면 이제 치프가 됩니다. 그 밑에 2년차, 1년차를 거느리죠. 옛날에 국립정신병원이라고 불리던 것이 지금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바뀌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치프 레지던트, 즉 제일 고년차 레지던트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국립정신병원은 무진장 컸어요. 병동자차도. 예. 그래서 이제 전문의인 병동자님이 병동을 맡고 그 밑에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3년차, 2년차, 1년차가 쭈르르 있는 거죠. 그렇게 한 팀이 큰 병동을 맡아서 함께 이제 환자를 봤어요. 근데 건물이 1962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좀 스산해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마친 전공의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전문의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의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올 때 이제 저녁쯤 돼요. 밤이 되면 이제 어두컴컴한 창밖으로 스산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도란도란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그날에 이제 봤던 환자 중에서 어려운 케이스들을 갖고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밤인데 이제 평소와는 달리 후배들 얼굴이 표정들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크게 겁을 먹은 표정.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신환이라는 거는 처음으로 이제 그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를 얘기하는데 신환으로 왔다가 입원된 18살짜리 남자 환자가 심상치가 않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얼마나 그래 심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증상이 심한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차가 맡았는데 1년차가 무서워서 주치의를 못 맡겠으니까 병동장님, 즉 전문의 병동장님께 말씀드려서 주치의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까라면 까야 아래차 레지던트들이 치프한테 이게 할 소리인가? 이제는 어렵다가 아니라 무섭다는 표현까지 하네 하면서 제가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사연인즉 고3생인 환자의 부모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공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단칸방을 떠나 집을 구한 것이에요. 입원하기 얼마 전에 마침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게 나온 2층 집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2층의 방은 환자가 혼자서 썼는데 밤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듯한 쏘쏘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공부는커녕 잠도 못 자서 아이가 이제 대학 입시 시험마저 망치게 될 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2층 방에 올라가서 들어보려고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아이한테는 들린다는 것이었어요. 이 갑갑한 부모 마음에 이제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정신병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안 부르고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같은 병입니다. 이 진단을 붙여서 입원시킨 환자로 이제 주치의를 맡은 1년 차는 이제 동료들과 의논했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우냐면 정확한 증상 관찰을 위해서 입원 후 지금까지 약도 투약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환자가 밥도 잘 먹고 잠도 실컷 자고 면담시에 생긋생긋 웃으면서 감정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여름에 닭살, 이 섬찟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조현병이라는 병은요 환청과 환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거나 횡설수설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도 잘 못 자요. 그럼 잠 안 자면 안정제를 맞추고 또 환청, 도파민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파민 여러분 도파민 치료제 먹는 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런 정신병 약을 치료해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고3 환자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자기가 정신병이라고 인정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정신과 폐쇄병동, 같이 있는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면은 무척 겁을 먹게 되고 화가 나서 막 안절부절 못하거나 공격성을 띠게 마련이에요. 근데 여유있게 웃거나 미소를 짓는다는 건요, 나이가 제법 들어서 이제 사회성에 갖춰진 환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또 자주 입원한 환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고3 환자는
조현병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전문의를 따고 난 이후에 어떤 제 지식과 실력이었으면은 진단을 달리 보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웠던 환자예요. 1년차 아기가 추치 아기가 너무 멀쩡해서 쓸 약도 없고 도대체 무슨 증상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 환자를 치료해야 할지가 막막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환자가 조현병도 아닌 것 같고 뭐 진단을 했을 때 어떤 처방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셨는데 그러면 이 고3 환자한테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고3 환자의 사연은 사실 이랬습니다. 집안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공부 잘하던 고3 남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도록 부모가 이사할 집을 찾았는데 마침 마음에 딱 드는 집이 너무나 싼 가격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당장 계약하고 이사했겠죠. 근데 아들이 매일 밤 듣는다는 파도 소리가 마음에 걸려서 부모님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아이는 시름시름 앓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처음 소개를 해준 복덕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소이죠. 복덕방에 가서 집이 싸게 나온 이유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복덕방 주인은 이전에 2층에 전세 살던 40대 독신 남자가 직장에서 사고로 비참하게 죽는 바람에 집주인도 이사를 해버리고 이 집을 통째로 이제 싼 값에 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년차 주치의가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뭐였냐면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이제 관리를 맡은 사람인가 봐요. 건축 공사장에서 이 모래 싣는 덤프트럭 앞에 서 있다가 덤프트럭 모래더미가 딱 내려오면서 거기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눈치를 못 채던 후배들한테 이제 제가 말해서 저는 생각이 난 거예요. 야, 그 파도 소리 밀려오는 소리라는 게 샤샤 하는 게 덤프 트럭에서 혹시 모래 쏟아지는 소리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일 밤 죽은 사람 방에서 그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니야? 하고 하자 모두들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고3 환자는 이제 정신병원에 오기 전에 어떤 유명한 무당분 소개를 받아서 구술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술하기 전에 무당분께서도 당연히 그 집을 사전 방문하셨겠죠. 이제 단독주택의 철문을 열고 좁은 마당에 발을 탁 들였던 그 무당분이 그분도 사색이 돼가지고 나 죽어.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하시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야, 용한 무당분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다는데 그 3년차 레지던트 제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모두 이제 달달달달 떤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병동장님, 전문의인 병동장님께 말씀드려서 고민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에게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치료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의 안정이 따로 필요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환자가 이제 퇴원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환자 얘기는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더 많았더라면 맡아서 치료를 해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3 환자 치료 경험 이후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무속과 정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크게 갖게 됐고 무속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